자, 파이널리하게 확률과 통계 이제 개념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유튜브 이 개념 강의로 이런 강의들을 올리는 걸 시작을 한 재작년쯤에 이제 처음 개설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과목들 중에서 뭐 어쩌다 어쩌다 그때 급해가지고 확통 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과목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수원을 확통, 미적, 수투 하고 수원을 갖다가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했었을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확통 강의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게 됐네요. 예, 뭐 어찌됐든 제가 뭐 이제 3월 달부터는 저도 현장 강의를 또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2월 달 내로 이제 거의 다른 과목들은 다 마무리가 다 된 상태라서 2월 달 내로 아무튼 뭐 한 일주일 내로 확통 강의를 갖다가 다 끝내고 수능 특강까지 이제 좀 올리면은 이제 부담 없이 현장 강의를 좀 다니면서 소소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채널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필요하다면은 과목별로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확률과 통계를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두 파트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확률 파트와 통계 파트로 나눠 가지고 그 강의별로 그 번호를 매길 거고요. 확통 문제는 그러니까 확통 강의는 저는 이제 확률과 통계는 사실은 이거는 무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제 문과형 수학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 큰 예를 들자면은 실제 그냥 상황을 갖다가 따지자면 만약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의 공식의 숫자, 그 과목에서 쓰이는 공식의 개수가 한 100개라면은 확통에 쓰이는 공식의 개수는 3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되게 적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공식을 갖다가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사실은 공식을 갖다가 이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거 자체를 갖다가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특히나 경우의 수, 이 확률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나중에 통계에서는 또 좀 덜하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는 진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 유형 자체를 갖다가 외우셔야 돼요.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접근한다. 라는 걸 갖다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런 이제 단순 좀 암기가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거든요. 이걸 이과형, 문과형으로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한테는 과학이라는 과목은 물론 생물하고 그 화학은 아니지만은 암기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 좀 그런 과목이라서 저는 암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과 계열은 과학 대신에 사회를 선택하고 물론 사회도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겠지만은 암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문제 유형들도 다 좀 이해를 그 암기를 갖다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 특히나 수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 개념 강의할 때 절대로 문제 설명을 안 드리거든요. 개념으로서만 이해를 갖다가 최대한 해야지 문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개념, 공식이 나오는 개념을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걸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끝나고 난 다음에 개념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갖다가 싹 다 해드릴 겁니다. 싹은 아니고 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중요한 유형들 한 6, 7개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문제풀이 한꺼번에 싹 다 진도를 갖다가 끝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확동만큼은
그 노트에 문제 유형별로 문제들이 다 좀 적혀 있고 그게 왜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 이런 설명들도 다 좀 적어 두시면은 좋으실 거세요. 예, 그래서 조금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확률과 통계 나가기 전에 오늘 이제 연강으로 했는데, 아유, 벌써 5분이 지났다. 말이 많네요. 이거 아무래도 뭐 연강만 해도 지금 한 30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예, 파트 1, 2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편집을 갖다가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확통에서는 이 공식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확통에서의 경우의 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풀이에 나와 있는 그 풀이를 갖다가 따라가면은 답이 나오는 거 알겠어. 그리고 그 풀이에 있는 그 접근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말 돼. 알겠어. 문제는 내 접근 방식이 어디서 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찾아내려면은 이 좀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이 공식이 나온 현상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왜냐하면 경우의 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카운팅입니다. 손가락으로 세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던, 그리고 이 공식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수하에서 배웠던 공식인, 잠시만요. NPR 순열, 그 다음에 NCR 조합, 그 다음에 그룹, 팩토리얼, 팩토리얼도 해야지. 팩토리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핑이라고 저는 이름 붙입니다만은, 예,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제 수업에서는 이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요걸 갖다가 좀 어, 그냥 복습하고, 아니 그냥 복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복습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쭉 다 그냥 정리해 놓고 원리를 갖다가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학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떤 예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명 중 2명을 뽑아 청소를 시키는 경우, 물론 경우의 수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명 중 2명을 뽑아서 1명은 청소, 1명은 설거지. 설거지 맞죠? 를 시키는 경우의 수. 예, 5명 중 쓰죠. 그냥 꼴랑 요거 안 쓰려고. 자, 요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그냥 5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아무나 2명 내가 뽑아가지고, 청소. 니네 둘이 청소해. 라는 것과, 두 번째 경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그 2명 중에 또 1명한테는 설거지는 누구 시키지, 청소는 누구 시키지, 이걸 갖다가, 고민해서 이렇게 청소와 설거지를 갖다가 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어느 게 쉬워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이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 그죠? 그냥 2명을 갖다가 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2명은 그냥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명은 청소, 1명은 설거지를 시킨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그러면 일할 2명을 뽑고, 그 내에서 또 청소, 설거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줄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렇다니까요. 5명 중에서 그냥 요 지금 두 번째 경우를 갖다가 얘기할 때,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 상황을 갖다가 생각을 하실 때 5명 중 2명을 갖다가 먼저 뽑는 거야. 뽑고 난 다음에 아, 누구한테 누구 설거지 시키고 누구한테 청소시킬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이게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프로세스예요. 아, 일할 사람 일단 2명을 뽑아 놓고 그 2명 중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청소할지 누구를 설거지할지 다시 정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데 수학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이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적은 것도 맞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단순한 것도 맞는데 수학에서는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5명 중 2명을 뽑아서 순서를 따지는, 즉 한 명한테는 청소시키고 한 명한테는 설거지를 시키는, 이게 오히려 하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으로. 즉 여기에서 이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2명을 뽑는 방법을. 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라는 건데, 예, 그게 조금 우리가 일단은 경우의 수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다가오는 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진다. 뭔가 프로세스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은 순서를 따지고 안 따진다라고 했을 때 순서 따지는 게 더 복잡한 거 아닌가? 아니요. 순서 안 따지는 게 복잡하다라는 걸 갖다가 조금 명심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팩토리얼부터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팩토리얼 느낌표죠. 그냥 팩토리얼. 확실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팩토리얼. F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읽을 거예요. 팩토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기에서는 이제 n은 다 자연수 정수를 갖다가 따질 건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n 곱하기 수학에서의 그냥 용어인데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등등등등 하나씩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가서 3, 2, 1까지 곱하는 숫자를 갖다가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5 팩토리얼 그러면 5 팩토리얼은 계산법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팩토리얼로 수학에서 기호로 쓰기로 했고요. 이거는 뭐 계산기까지 다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0 팩토리얼이에요. 문제는.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이런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0 팩토리얼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n 팩토리얼의 처음 정의는 뭐였냐면은 n명을 서로 다른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예, 그게 n 팩토리얼 의 정의입니다. 즉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0명을 한 명도 없는 걸 갖다가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게 좀 철학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은 그냥 안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서로 다른 0명 한 명도 없는 걸 갖다가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안 세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왜냐면은 그냥 이 계산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0 팩토리얼을 계산하자면은 0부터 시작해서 0보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해서 3, 2, 1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즉, 0 팩토리얼은 어, 원래 나온 어원에서 한 가지다. 그래서 1이다. 요걸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순열의 아이고야. 다음 주제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permutation, 순열입니다. permutation. 예, permutation. 그 순열을 갖다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permutation을 갖다가 영어 사전에서 또 찾아보시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은 순열, 우리가 열을 세우는데 순서를 따진다라는 거죠.
순서를 따지는 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npr이라고 쓰고요. n개 중 r개를 뽑아서 permutation 순서 따지는 열을 하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NPR에 아니 그냥 좀 쓰기를 조금 더 이쁘게 쓸게요. NPR 이렇게 쓰고요. 요거의 계산 방법은 이거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다 아셔야 되는데 n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산 방법은 쉬워요. n에서부터 시작해서 n-1, n-2 곱하면서 점점점점 어디까지 n-r 더하기 1 이거 붙는 순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OP3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예를 갖다가 다 되겠지만은 OP3을 갖다가 계산하실 때 그게 아니라 여기 총 곱하는 숫자가 몇 개다? r개다. 보통은 이렇게 배우시고 익히시게 될 겁니다. 총 곱하는 숫자가 r개가 되도록 하나씩 작은 숫자를 곱해 나간다. 요게 NPR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이제 확통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나중에 수능이나 뭐 내신에서도요. 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NPR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점점점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좀 꺼려 하거든요. 점점점을 안 쓰고 쓸 수 있는 이 방법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실제 방법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죄송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학에서는 순서를 따지는 것과 안 따지는 것 수학에서는 순서를 따지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NPR로 우리가 세팅을 해서 계산도 하겠지만은 저한테는 순서 따지는 거는 순서가 있을 때는 순서란 게 있을 때는 얘는 무조건 선택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주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해요.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청소시키고 아니면은 5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즉 OP3을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즉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자면 OP3이에요. 5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뽑기는 하는데, 그죠?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은, 중복 허용 안 하니까 OPR, NPR 아니면 NCR일 거고, 중복 허용 안 하고 그냥 뽑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일렬로, 즉 순서 따지니까 P, 순서 안 따지면은 C,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지어서 외워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자면은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거 곱해지는데 총 곱해지는 숫자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왜냐하면은 OP 3이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식대로 즉 5팩토리얼 나누기 5 빼기 3팩토리얼 즉 2팩토리얼 즉 5, 4, 3, 2, 1 나누기 2, 1 해서 5, 4, 3 해서 답은 어떻게? 6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이거는 문제풀이에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잖아요. 그죠? 몇 명,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결론부터 보자라는 거예요. 3명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세 번째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렬로 나열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있는데 5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죠?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5명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에 선택이 된 거예요. 섰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 4가지. 왜? 이제 남은 4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리고 4를 갖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을 갖다가 곱해주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5, 4, 3이라는 60의 방법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즉, OP3과 OP3을 갖다가 543으로 계산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요.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거는 진짜로 그냥 자꾸 잊어먹으실 거세요. 왜냐하면 안 쓰거든. 특정 문제 말고는 이걸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기억한 사람만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꼭 좀 외워 두셔야 되되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풀이야 할 때는 OP3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자리 3개 딱 해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자리 선택권 몇 개? 5개. 그리고 이거 수학에서 요거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선택권 몇 개? 4개. 그리고 세 번째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할 때 첫 번째 자리 선택하고 또는 두 번째 자리 선택하고 또는 세 번째 자리 선택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선택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자리 선택하고 그 각각의 선택권 경우의 수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60이 나오게 되는 이게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꼭 좀 명심을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알아요. 제가 이게 되게 특히나 확통에서 아예 개념 강의에서 제가 말이 많고 지겹다라는 걸 알지만은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좀 일일이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좀 편하세요. 예, 그래서 꼭 좀 명심을 갖다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뭐 오늘 그냥 당연히 NPR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은 이거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써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순서를 따질 때는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요 다음,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자르면 되겠다. 그래도.